자, 인간학의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왜 사는가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시죠? 왜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산다.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사랑하기 위해 산다. 성공하기 위해 산다. 등등 질문하는데 두 번째 태제는 그겁니다. 왜 사는가 이거예요. 세 번째는 how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라면 인간인가?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이지. 그렇죠? 그 말은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런 세 가지를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 그 노트에 다 있으니까 노트 잊어버린 분은 다시 좀 우리 팀장님께 달라고 하시고 없는 분은 옆에 분 거 좀 뺏겨 쓰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에 대한 것들이에요. 인간의 사상, 그리고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냈던 문화나 그 깊이 말하면 가치관이 결국 문화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뭉뚱그려서 인간답게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문학은 사실 가만히 보면 윤리적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거냐 이겁니다. 이번에 이 문화 프로그램에 100분의 아주 우수한, 그래서 광주시를 이끌고 가실 훌륭한 멘토 선생님들을 주로 모셔가지고 이 대동문화재단에서 8번에 걸친 인문학 축제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서 그걸 가지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어디에? 광주시에.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나라에 말이죠.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런 것을 인문학적인 관심사가 되고 그것을 잘하면 인문학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인문학도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면 왜 내가 인문학도인가? 난 인문학도가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의문이 말끔히 해소가 될 거예요. 저도 인문학도입니다. 아니요,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는데 영문학도죠. 영문학도도 역시 인문학도입니다.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가니까요. 자, 보십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인문학은 인간의 이성적 기능, 즉 사유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계산 안 합니다. 그렇죠? 덧셈, 곱셈, 나눗셈 이거 안 한다고요. 인문학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불태우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문학인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얻겠다는 것을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 그걸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 인간의 가치를 찾아낸다는 거죠. 이것을 인간의 가치를 찾아낸다. 그러면 그걸 잣대로 대가지고 또 저울에 달아서 가능할까요? 인간의 가치가 그게 저울에 올라가서 몇 그램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자, 550g이 되면 인간이고 549g이 되면 이건 원숭이고 548g 이하가 되면 이건 돼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객관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주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용진 교수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자,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내려주시고 아니 못생겼어 하시는 아주 덜 훌륭하신 분, 예, 한 분도 없습니다. 다행히. 근데 저쪽 서울시 교육청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장학사님들이 자, 김용진 교수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다. 나보단. 그러는 분이 계셨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잠깐 옆에 분하고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살짝 1초만 째려보지 마시고. 자, 안 하신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옆에 분 살짝 한번 떨어다 보세요. 자, 눈을 한번 보세요. 눈.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의 눈 속에 대한민국이 담겨져 있는 걸 보신 분. 못 보셨습니까? 그 옆에 분 눈 속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진 것을 보신 분.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자, 보셨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 자, 안 보셨다고 우기시는 분. 자, 우리는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내가 본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to see, 본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드러난 현상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물을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는 김용진 교수를 여러분이 보셨을 때 김용진이라는 사람은 키가 나보다는 좀 작고 몸무게는 나보다 좀 많이 나갈 것이다. 머리숱은 나보다 좀 적을 것 같고 시력은 나보다 좋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추측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 정답이 아니죠. 이거 외에 무수한 답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것이 맞았다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주관적 연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문학은 사실 조금 잘못되면 궤변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똥철학이라 말하는 거예요. 개똥철학. 인문학을 잘못하면 개똥철학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개똥철학도요.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죠? 개똥 드신 분? 안 계십니까?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폄하하는 그러한 철학적, 기초적 철학도 사실 오늘날 사회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는 거죠.